그제 어제였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이 과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안 받았다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과거 성남시청 CCTV가 재조명이 됐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대국민 사기극 중에 하나가 나는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가짜 CCTV거든요. 음성이고 뭐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달려있기만 한 CCTV였고요. 정의상이 저거 안 된다. 작동 안 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시장실에 있는 거는 가짜고요.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에 있는 부분도 좀 가짜가 있다라고 들었었습니다. 글쎄요, CCTV가 화두가 돼가지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진상 전 실장 측의 얘기는 이거였어요. 그때는 CCTV가 이재명 대표가 뇌물 받고자 해서 설치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뇌물을 받을 장소 자체가 아니다. 근데 오늘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 관계자 얘기는 당시 CCTV는 보여주기 목적이었기 때문에 간간히 언론 취재할 때면 CCTV가 돌아갔고 정진상 전 실장의 주장은 당시 성남시 상황과 다르다. 이게 지금 현 성남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CCTV가 진짜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겠다는 정진상 씨의 논리 자체가 지금 이 성남시 직원들의 증언으로 저는 깨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시장 시절에 이 CCTV가 말 녹음도 된다. 그리고 언론에다 알리고 본인의 회고록에다가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청렴하다라고 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 장면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누구 딴 사람과 만나고 있는 장면이 CCTV에 찍히는 장면이 보도가 되고 있긴 했는데 당시 성남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결국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말 녹음도 되지도 않고 언론에 취재 나올 때는 켰다가 껐다가 또 이거를 여자 직원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있을 때 근데 여자 직원이 이재명 대표 안에 있는 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거 자체가 결국은 이 CCTV가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녹화하고 이럴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즉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자료도 남아있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녹화가 안 되는 기능이니까. 또 그래서 연본도 없고 그래서 어떤 저장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직원들이 뭔가 민원이 오고 할 때는 전부 다 휴대전화 들고 이 카메라로 찍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CCTV가 있는데 굳이 뭐하러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직원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있어요. 일단 이건 문화일보 보도를 인용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성남시 관계자가 아직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좀 저희가 감안을 해서 봐야 됩니다. 이 주장은. 다만 이재명 대표 집무실 CCTV는 소리를 담지 못해서 대화 확인이 불가하고 집무실 입구 비서 컴퓨터 한 대에서만 실시간 영상 녹화가 확인이 가능했다. 당시 뇌물이 오고 갔다고 알려진 검찰의 공소장에 이때는 CCTV가 확인한 적도 없다. 그럼 정진상 전 실장 측의 논리는 또 계속 깨지는 겁니까? 일단은 보통 CCTV 얘기를 왜 지금 변호인이 하고 저는 이게 진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통상 CCTV를 어떤 증거로 제출한다든지 형사재판에서 하는 경우는 검찰 측이에요. 검찰 측이 이거 뭐야 증거 있다. CCTV에 찍힌 게 있다. 영상이 있다거나 이러면서 검찰의 어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통상 CCTV라는 걸 많이 들고 나오는데 이번 변호인이 정진상 씨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도 약간 좀 이례적이고 결국에는 이 논리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CCTV라는 게 있으니까 도저히 뇌물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런 방어 논리를 피우고 싶은 것 같은데 근데 변호사가 이때 변호인이 방어 논리를 구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어떤 논리적인 정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서 정말 검사의 주장을 형사재판에서 입증 책임은 다 검사한테 있습니다. 그럼 검사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이거를 탄핵을 제대로 하려면 그게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내용 보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2013년하고 2014년 사이에 지금 정진상 씨가 4천만 원 정도를 수수했다는 그 사실관계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거기서 지금 내용 보면 2011년에서 15년 사이에 CCTV를 심지어 확인한 적도 없고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됐던 게 분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진짜 작동이 돼서 이게 찍힌 영상도 있고 그리고 CCTV라는 거는 통상 어떤 우리 길거리에 있는 CCTV나 이런 것도 6개월 정도 보통 보관을 하고 삭제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의 어떤 검사의 주장을 탄핵할 만한 내용이 아닌 저런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이건 굉장히 본인한테 좀 불리한 겁니다. 본인한테 불리하다. 다음 화면도 볼게요. 이건 저만 읽어보겠습니다. 보도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성남시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다른 사람 눈피해서 뇌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정진상 전 실장의 책상이다. 해당 사무실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아까 김진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장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검찰은 이미 정진상 전 실장 주변에 있는 CCTV가 연번도 없고 공무원 이제 관리하는 CCTV 연번도 없고 회로도 연결이 안 돼서 안 되는 걸 알고 있다. 이미 검찰 조사까지 마쳤다. 근데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 조금이라도 찝찝하면 CCTV를 반박 논리를 세우지 않았을 텐데 굳이 CCTV를 반박 논리를 세우면서 오히려 좀 검찰의 공격 혹은 정진상 전 실장의 말에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오히려 정 전 실장 측이 빌미를 제공한 건 아닌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 이 CCTV가 갑자기 이렇게 또 쟁점이 될 줄은 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질적인 건 아니거든요. 사실 CCTV가 있었기 때문에 뇌물받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이 말도 타당하지만 또 반드시 CCTV가 있다고 해서 절대 뇌물을 못 받는다. 또 이야기도 성립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CCTV를 가지고 지금 본질에서 좀 벗어난 쟁점이 있는 부분은 좀 이 재판부 입장에서도 좀 난감한 상황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반드시 이 CCTV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당시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굉장히 좀 공방이 거칠어지고 언성도 높아지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예. 기술적인 부분은 자료 제출되는 것을 보고 판단한다고 여지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CTV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앞으로 재판 상황에서 가려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적어도 정진상 실장 측의 변호인들이 이 CCTV에 뭔가 흠결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거나 뭔가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변론에 쓸 이유가 없습니다. 김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굳이 이런 이야기들을 검찰에서 먼저 증거로 내는 것도 아니고 먼저 이야기를 한 후에 네. 검찰이 지금 이 이야기 자체를 탄핵하도록 만드는 이런 구조는 사실은 있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 측의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도 이 CCTV에 대해서는 그다지 의심하거나 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첫 재판부터 이 얘기가 갑자기 불거져서 근데 진위 여부를 따져보니까 뭔가 흐름이 정진상 전 실장 측에게 오히려 주장을 내뱉은 쪽에서 불리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린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정 전 실장 재판이 왜 중요하냐. 정 전 실장 재판 혐의 중에는 428억 뇌물 약속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